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른 북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볼 계획 있으신지요? 글쎄, 그 아직 검토 중인데, 그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들이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은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이거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019년 1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좀 시간은 흘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귀순이사를 밝히면서 내려온 탈북 어민 2명이 있었고 인근 해상서 납포돼서 이제 인도가 됐었는데 네. 그 당시 알려진 사실은 북한 어선서 이제 선장이 가혹행위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 선장을 포함해서 16명을 살해한 이후에 이제 배를 몰고 탈북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따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문점을 통해서 5일 만에 이제 북송을 시켰습니다. 그때 정부의 설명은 이제 16명을 살해한 집단 살해범위로서 흉악범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기순 이사의 진정성, 그러니까 망명이라든가 기순했을 당시에 그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라고 보고 북송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 불만이 쌓여서 선장 포함 세상에 그때 당시 기억나네요. 정말 내용 자체는 끔찍했잖아요. 16명을 살해 후 배를 몰아서 북한을 떠나서 한국, 남한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 어민들을 이제 닷새 만에 북한으로 되돌려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북한 어민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낸 결정을 내린 통일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향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죠. 그런데 포승줄에 묶여서 눈까지 가린 채로 판문점을 통해서 추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탈북어부 2명이 눈을 풀고 북한으로 추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범죄자인 건 범죄자이지만 지금 이렇게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또 실제로 추방되는 것도 잘 모르게 추방을 한 게 과연 이게 인권유린이 아닌가.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파는 당시의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상황을 사파로 구성해 본 건데 보세요. 우리 정부가 이제 닷새 만에 이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어민 2명이 북한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온 것을 알고 나서 포승줄로 묶고 이동할 때 안대로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판문점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몰랐겠죠. 어디지? 그런데 인계를 하고 나서 우리 측 군인들은 물러났겠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눈을 가렸던 안대를 풀자마자 판문점, 그 경계석, 여러분 기억나시죠? 판문점에 경계석이 있는 거, 남과 북에. 그걸 넘어간 것을 알고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없이 풀썩
주저앉았다는 당시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유한국당도 이거 인권유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강제 송환할 때 이 북한 주민 2명이 자기가 북한에 송환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자, 판문점에 도착해서 알았죠. 예, 그렇죠? 알려주지 않은 알았죠. 그리고 눈도 가렸어요. 포승줄도 묶고 경찰 특공대 호의 속에 그들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판문점에 도달해서야 자기네들이 강제 북송, 강제 송환되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거는 인권 유린이에요.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아니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 올시다. 아니 왜 이 사람들에게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범죄자이라 하더라도 판문점 통해서 북송되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당시 야당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성토를 했네요. 김재수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건 두 가지라고 볼 뭘까요?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그러니까 월남을 한 이분들이 범죄자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느냐, 단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과연 이들을 범죄자라고 단정한다 하더라도 범죄자 인도 요건에 맞춘 북송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물음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도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네. 사실 이 결정을 주도적으로 누가 했냐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계 부처랑 협력을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들이 범죄자인지 범죄자라고 하면 네. 범죄의 인도 요건에 맞춰서 했는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네. 뭔가 급하게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급하게 북송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사실 북한에서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밝힐 때 그냥 우리 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합동 신문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어떤 순수한 의도인지 등등등 그걸 밝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관계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내려오는 과정에서 뭔가 이 불미스러운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정부가. 그런데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북송 문제를 다시 진상규명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에 여당이었으니까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서겠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 추방했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협조해야 합니다. 또다시 북로남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문제 삼아서 하나씩 다 공개하고 정쟁화하면 앞으로 이제 그분들은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걸 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조금 한심해 보입니다.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뭐 하자 그러면 뭐든지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은 없어요. 시쳇말로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뭐 각오도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내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임세훈 대변인님. 우리도 만약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외로 도주를 했을 경우 만약 그 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 같은 게 체결돼 있으면 그 사람 좀 잡아서 좀 보내달라. 이 검거했을 경우 보내달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게 우리의 합동신문에 의해서 밝혀졌다면
보내야 되지 않나라고 시청자분들 중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저희가 남북 관계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인 인도 조항 자체가 이제 남북 간에 이제 성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16명을 죽이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이 2명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만약에 이 법정 진술을 번복한다면 우리로서는 해야 될 방도가 없습니다. 이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우리나라로 강제 추방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6주가 된 기간이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부에 많은 힘을 실고 정부의 앞으로 나의 청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고물가, 고환율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이 어지러운데 지금 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이후에도 좀 계속 이 북한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치 공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저희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지금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에 대해서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호를 해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소장님,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도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이어서 3년 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지금 나오면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신구 정권의 이 갈등 2탄이 지금 또 나오는 것 같다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정권을 수사하느냐, 그리고 하필 이때에 민생이 중요하고 이럴 때 끄집어내느냐. 근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마땅히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서로가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또 이것을 이성적으로 근거를 잡아내느냐. 네. 이게 핵심이에요.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래 이랬다 저랬다 어쨌다 저쨌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서해상의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월북 근거가 뭔지 그리고 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동원이 됐는지 그리고 이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북송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북송을 하는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차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그래서 여야도 서로 네. 공유를 하고 관련 내용을 그리고 국민들에게 올리는 것이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방법인 거죠.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요거 백성만 변호사님께 하나 이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지만 저의 궁금증이기도 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당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이 의아해한다는데 의아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들여다보겠다는 게 인권 유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탈북 어민들이 저질렀던 범죄가 없는 범죄인데 예를 들어서 뭐 만들어냈다거나 어떻게 기획했다거나 이게 뭐 정확히 어떤 점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당은? 지금 아까 김재섭 의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에서 규명돼야 될 건 한 2가지, 3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이 탈북어민 2명이 아까 엽기살인마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실제로 16명을 살해한 범인이 맞는지 그리고 이걸 밝혔다면 그 밝힌 과정이 합당했는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확인이 된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면 얘기가 굉장히 커지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인지 일단 이걸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 진술 조사 같은 걸 있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당연히 이제 확인을 하겠죠. 네네. 그 다음에 그럼 실제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을 눈까지 가려서 어디로 보내는지 알리지도 않은 채로 판문점에 가서 눈 까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게 과연 인권 유린이 아닌지 이게 합당한 조치인지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인 도적에 체결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북한으로 추방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거였는지,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조사가 돼야 될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희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겠다 뭐 진상 규명이란 표현까지 국민의힘이 쓰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관련해서 뭐 국가안보실을 했든 간에 관련 부처에 있던 사람 관계자들을 뭐 조사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국가안보실에서 직권으로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조사나 여러 가지 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안보실이 이제 여러 가지 결정에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라고 저는 법률적으로 봅니다. 일단 헌법상으로는 탈북민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재판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거나 뭐 무기징역형을 내려서 우리나라의 형벌로서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또 북한 이탈 주민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항이 있냐면 탈북민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추방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집단 살해범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호 대상자 아니면 북송하더라도 이 법률에 위반되진 않는 거죠. 위법하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는 북송을 시켰다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왔을 경우에 어떻게 신병 인도 의무를 하는지 범죄자 인도를 하는지 그 절차는 규정된 바나 조약이나 협약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야에서 정쟁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여러 법을 해석하시면 범죄자를 추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전 정권에는 북한 이탈 주민법이나 강제 추방 조항을 들어서 살인이 명백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는 돌려보냈을 뿐 그게 위법하지 않다라고 그 반박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외국이나 유엔이나 지금 문제 삼는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사건이 그럼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했느냐 조사가 더 필요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세울 수 있는 사건을 너무 쉽게 신속하게 추방함으로 인해서 탈북민이 그러니까 선량한 난민한테 탈북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정쟁으로 빠지지 않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협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 가벼운 산은 아닐 듯해요. 앞으로 이제 이 정부가 지금 여당이 진상규명, 재조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선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